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정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거의 1년 이상 1인 기업가 과정이 있어요. 시작 캔버스라는 수업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건 어떻게든지 제가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수업도 들었고, 어떻게든지 제가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수업이 이제 끝이 났는데,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동기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줌 라이브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분 중 한 분이 정말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카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 사업가의 마인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능력보다 더 형편없는 것은 바로 무경험. 사업에서도 역시 무경험은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것. 그래서 엎어지고 깨지고 구르더라도 뭐든 해보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딱 제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이 꼭 비단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분야에도 분명히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 이론은 내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는 그 FM대로 그 이론이 짝짝짝짝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그 순서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과 이게 왜 다르지? 계속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경험을 하면서 깨지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던 업무였는데 보통 제가 이제 업무를 할 때 항상 상급 기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줬어요. 이 업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적용을 하려니까 이 현실의 벽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정말 이상적인 것인데 이건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업무 연차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그 지침을 만든 분도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 그분에게 격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적용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 그 현상을 보면서 왜 저분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서 그 지침을 만들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내려줘서 실제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해봐야지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구나. 저 부분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투자할 때도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계속 강의만 듣고 부동산 책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가 실행을 하려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그냥 죽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이론만 아는 이론가일 뿐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걸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그 물건 찾아보고 소장님 만나서 정말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고 도장 찍어보고 잔금일에 세입자 맞춰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그걸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그걸 막상 내가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잔금일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죠. 그럼 부랴부랴 또 대출 알아보고 이제 그런 모든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때서야 이 지식이 정말
내 것이구나. 정말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다녀야 돼요. 정말 요즘에는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정말 차 몰고 가서 내가 궁금한 도시 가서 쭉 찾아보고 계속 걸어보고 소장님도 만나보고 물건도 받아보고 그냥 계속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지 아 이게 정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아 이게 여기선 또 이렇게 적용이 되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데이터만 만진다고 해서 저는 그게 진짜 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특히나 초보 투자자인 분들이 이 실행을 머뭇거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직접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에요. 내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아끼고 아꼈을 거예요. 정말 외식도 하고 싶은데 외식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정말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는 이 돈이 소중한 거죠. 근데 이걸 정말 내가 부동산 투자에 직접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정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런 모든 걱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되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두렵고 내가 실행이 망설여질 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지역 하나 공부할 거라면 2개 하면 되고 3개 하면 되고 4개 하면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지역끼리 계속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면 더 먼저 상승했던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이 이때 저점이었는데 상승 전환하고 이 아파트가 이만큼 올랐구나. 이런 걸 내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면 아, 그러면 이 지역도 똑같이 갈 수 있겠구나. 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보고 내가 검증하고 질문하고 계속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덜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게 나의 인사이트가 되고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해봤는데 진짜 올랐어요. 그러면 아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오르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 실력이 저는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길도 잘 못 찾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찾을 때는 항상 큰 건물 같은 거 보고 기억을 하고 길을 찾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구제를 받은 셈이죠. 그리고 저는 숫자에도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뭐 계산기 들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런 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누구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계속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던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꼭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많이 경험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